아까 BTS 러브 아미님이 청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갔더니 뭔가 화면이 계속 사이렌이 떠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굉장히 분통을 터뜨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더니 아까 빈센트님이 30분을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팁을 알려주셨는데 지금도 뭐 지금 아까 오전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80만을 넘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가. 지금 보니까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게 불이 붙었어요. 흔히 말하는 불이 붙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게 이제 좀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 청원이 올라온 게 지난달 20일 6월 20일이에요. 네. 그래서 5만 명이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거가 넘는 게 23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명 정도씩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7일에 이제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3일부터 27일은 하루에 4만 명에서 5만 명씩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27일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회고록이 이제 딱 공개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한 하루에 12만 명? 15그러니까 이게 1만 명, 5만 명, 뭐 10 몇만 명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만 명 이제 넘어섰었고 아마 저는 내일 오후 좀 아니면 밤 늦게쯤에 100만 명 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홍보가 많이 된 거죠, 사실은. 아, 더 많이 알려지고. 네,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 비호감 뭐 이런 문제,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열망 뭐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 만들었던 거 이게 부작용이 많다라고 해서 대통령실 국민 제안 이거 만들었잖아요. 이게 폭삭 망했거든요. 폭삭 많이 진짜로. 왜냐하면은 이게 그거 2주년인가 돼가지고 지금 뭐 이게 분석한 기사들 보면은 경향신문 기사 보면은 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에 0.7% 인원만 들어온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됐든 의도가 뭐가 됐든 그냥 망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내가 그게 뭐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런 것도 청원도 해보고 여론도 만들어보고 이거에 이제 여기서 안 되는 거야. 국민 제안 이런 데서는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국회로 다 몰려가가지고 이제 이런 청원들을 좀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국회 청원이 그래서 사실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거의 아무도 안 썼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국회 청원이 좀 많이 앞으로도 관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대기자가 19,154명. 대기 시간은 1시간 29분. 그러니까 1시간 30분 이후에나 접속해서 청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접속했을 땐 점심시간 딱 12시 딱 넘어설 때 4시간이 떴어요. 4시간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라서 그치. 그때 또 많이 접속을 하셨나 봐요. 4시간 떠가지고 몇 명인지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접어놨거든요. 사실 청원이라는 게 제가 국회 있을 때부터 청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이게 법률로 만들 수는 없지만 국민의 어떠한 일부분에서 좀 원하는 내용들을 국회의원실에 청원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청원을 해가지고 입법화되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원실 자체에서 폐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상임위로 넘겼을 때 상임위에서 그냥 묵혀놔요. 4년 동안 계속 그냥 묵혀놓고 그냥 없애버리는데 이렇게 대통령 탄핵 소추 촉구하는 청원이 이렇게 불붙는 거 보면 국민들께서 좀 많이 화나 계시는구나. 계속 지난번 총선 때 어느 정도 심판을 했지만 대통령이나 여권이나 또 윤핵관 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구나. 한 번 더 혼내줘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자꾸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에서는 일부 좌파들이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청원하는 거 아니야?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일반 국민의 뜻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던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총선 지나고 나서 왜 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보수 우파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요?
특정 세력에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보수파. 그게 조작되고 왜곡된 발언이세요?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하니까 보수 쪽에서.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 해킹해가지고 이렇게 동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80만 명 넘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국민의 분노의 지점을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특정한 갑자기? 세력이 조작해. 아니 아. 그 회고록에 나온 그 단어 내가 그대로 읽은 거잖아. 안 하셨다잖아요. 왜 그래요? 봤어요? 들었어요? 못 봤지. 김준표 의장이 거짓말하실 분입니까?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하실 분 누구를 믿을지는. 누굴 믿어야 되나 그렇죠? 아니 근데 김진표 의장이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SNS에 평소 의사 정원 확대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 높게 평가해 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대통령의 고심 읽을 수 있었다. 다만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결론적으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구절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면은 이게 난감하다. 저는 뭐 그 정도로 읽었으니까. 난감하다. 예. 근데 여기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후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본인도 놀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생각, 그리고 이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가를 이제 중립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분이 조금 여론에 좌우될 특정 유튜브에 좌우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들어간 거고, 그 파장이 생각보다 너무 커진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지. 이거를 마치 없는 거를 그렇다면 김진표 의장이 지원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 맥락상 이거는 뭐 용산에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은 길게 하셨지만 김진표 의장의 말은 내 말이 맞아. 윤석열 대통령 그런 말 했어. 이렇게 읽혀지고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김진표 의장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과 밀담을 나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자질이 없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 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계신 참모들이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보고 반성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한 거 확인도 안 해보고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래? 하는 거 봤어? 막 이런 식으로 삿대질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과 판단을 국민이 하는 것, 분명히 책임은 대통령과 용산 참모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통령이 유튜브 보는 얘기 너무 이 언론계나 정가에 너무 오래 전부터 퍼져 있었던 거라서 이게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현기 논설위원이 4월 25일에 쓴 칼럼을 보면은 차기 대통령의 조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갑자기 튀어나온 갑튀 후보는 뽑지 말자. 뭐 건들건들대는 사람 뽑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그 확증 편향.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가 아니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는 지도자를 뽑자,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왜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도 다 정보 보고가 들어가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쓴 거 아니고 다 윤석열 대통령 저격한 거거든요. 한동훈 그래서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면서 미안하지만 한동훈한테는 미안한데 이제 검사는 안 되겠다. 검사 대통령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새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칼럼으로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의 칼럼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뭐 몇몇의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뭐 한두 번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음모론에 대통령이 빠져 있으면은 큰일이다 진짜. 네. 근데 김 대표님, 저는 대통령께서 유튜브 보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보고서도 보고받으시고 유튜버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뉴스 바사삭 보시면서 김준일 평론가와 장성철이 하는 얘기 이 얘기가 가장 정상적인 얘기거든요. 난 안 보셨으면 좋겠어. 우리 바로 구속다. 우리 방송을 보면 우리는 바로 구속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방송 좀 보시면서 쟤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좀 평균적인 생각 아닐까? 뭐 그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한동훈 후보와 러닝메이트에 뜨고 있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김진표 전 의장이 이 SNS를 두고 얘기한 것 같은데 본인도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했다. 본인이 왜곡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주워 담았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정훈 의원이 왜곡한 것 같은데요. 그 김진표 의장은 그런 말 내가 잘못 들었어? 대통령 안 했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의도가 그냥 우려를 전하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거지.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김진표 의장의 이 SNS 해명글을 제대로 좀 읽어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대단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분이라서 이렇게 그냥 문맥을 잘못 이해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어디 듣고 그냥 이런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박정훈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대단히 공정하게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상식적인 분이고 아주 동아일보 기자로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억지로 옹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라고 억지로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과 판단 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상식적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수식어하고 뒤에 얘기가 너무 다르잖아. 상식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런데 억지로 옹호하고 아니 있고. 안 보셨다 이거지 내 말은. 이 해명글을 안 보셔가지고. 아니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데 뭘 안 받겠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부산 가서 막 선거운동 밀면 먹고 해야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해명글을 잘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거기서 토를 달고 계시니까. 아니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이 그런 말 했으리라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소식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합니다라고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긴 했던데 한동훈 후보의 이 말은 어쨌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원들의 심기나 용산의 심기를 너무 많이 건들지 않으려고 하는 발언으로 보이고요. 제가 그냥 좀 해석해 드리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으리라 믿고 싶지 않다? 해석컨대 믿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했어가 아니라 그런 말 안 했을 거라고 난 믿고 싶어 이거 같고 저도 이준석 의원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발언과 판단과 내용과 행동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벌어지고 나서 대통령과 여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대통령의 그 발언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발언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일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좀 이거는 당원들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 또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저 같은 평론가가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는 조금 좀 안 했으면 그건 좋지 뭐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패러디잖아요. 패러디죠. 참 나쁜 뭐라고 했죠? 나쁜 대통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배신의 정치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옛날 거 소환해가지고 중의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도 당연히 이 말을 했을 거라고 거의 뭐 100% 거의 스스로는 100% 확신을 하고 단언할 정도인데 이제 진위를 알 수가 없으니 진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더 뭐 이게 여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뭉개고 가려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랑 영수회담을 했을 때 함성득 교수가 중간에 이제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저런 얘기도 하셨고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대통령실에서는 비선자처.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아니야 왜 그래 그냥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갔잖아요. 법적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직 국회의장한테 용산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출판 가처분 신청, 금지 가처분 신청,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 일을 키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더 이상.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은 거.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사가 계속 나오니 이제 한 며칠 더 얘기 나오다가 조금 뭐 그냥 묻으려는 것 같아요. 진짜 안 했으면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어때요?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안 했을 리가 없다니까. 아유 대통령을 못 믿어요. 못 믿어. 어떻게 믿어? 참 나쁜 평론가네. 그러면 최상 경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통령 최상병 사건으로. 경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로가 임성근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사단장 처벌하면 그 경로야 아니면 왜 걔들을 구하지 못했어 그 경로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 그쪽은.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뭘 해도 입 벌고 죄송합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잘 아는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정치인싸 MBC 출연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최근에도 경로하셨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로는 아직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